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부부가 타협점 찾는 지에 김철수와 박영희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돈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다. 김철수는 미래를 위해 최대한 저축하고 절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박영희는 현재를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돈은 벌어서 쓰는 거 아니야. 너무 아끼기만 하면 언제 써? 지금 고생해서 모아놔야 나중에 편하게 살 수 있어. 이런 대화가 거의 매일 반복된다. 휴가를 갈 때도, 아이 용돈을 줄 때도, 집 인테리어를 할 때도 의견이 갈린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부부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중간 지점을 찾아가고 있다.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 첫 번째, 서로의 가치관이 형성된 배경을 이해하기. 가치관의 차이를 해결하려면 먼저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이해해야 한다. 단순히 틀렸다고 판단하지 말고 그 뒤에 숨어있는 이유를 찾아보는 것이다. 김철수의 경우를 보자. 그는 어린 시절 가정이 어려웠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온 가족이 고생했던 기억이 있다. 그때 돈이 없어서 겪었던 어려움들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그런 고생 안 시키고 싶어요. 돈이 없으면 정말 힘들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요. 반면 박영희는 정반대의 환경에서 자랐다. 부모님이 너무 아끼고 절약만 하시다가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다. 그 모습을 보면서 현재를 즐기지 못하는 삶의 허무함을 느꼈다. 부모님은 평생 모으기만 하시고 정작 본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돈은 의미 있게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서로의 배경을 이해하고 나니 상대방의 입장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틀린 것이 아니라 각자의 경험에서 나온 합리적인 판단이었던 것이다. 두 번째, 공통의 목표와 가치 찾기. 가치관이 달라도 부부라면 분명히 공통분모가 있다. 그것을 찾아내서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이정훈과 최미나 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정훈은 전통적인 가족관을 갖고 있었다.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아내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최미나는 현대적인 여성관을 갖고 있었다. 결혼했다고 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다. 일과 가정을 병행하고 싶었다. 이 부부도 처음에는 자주 다퉜다. 왜 꼭 일을 해야 해? 집에서 아이 키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야? 나도 내 꿈이 있어. 평생 집에만 있을 수는 없어. 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공통점을 발견했다. 둘 다 가족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었다.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는 마음도 같았다. 우리 둘 다 가족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은 같네요. 아이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싶고요. 이 공통점을 바탕으로 대화의 방향이 바뀌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대신 어떻게 하면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세 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가치관 차이로 갈등할 때는 자신의 관점에서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조민수와 한수정 부부는 자녀 교육관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조민수는 자유로운 교육을 선호했다.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다. 한수정은 체계적인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어릴 때부터 규칙과 습관을 잡아줘야 한다고 믿었다. 애가 하기 싫어하는데 왜 억지로 시켜? 지금 안 가르치면 나중에 후회해. 이런 논쟁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어느 날 한수정이 조민수의 입장에서 생각해봤다. 만약에 내가 어릴 때 너무 많은 걸 강요당했다면 어떨까? 자유롭게 놀고 싶은 마음도 이해할 수 있겠네. 조민수도 마찬가지였다. 아내가 아이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도 맞는 말이야. 어느 정도 기본기는 가르쳐줘야 하는 건 맞지. 이렇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대화의 톤이 부드러워졌다. 네 번째, 타협 가능한 영역과 불가능한 영역 구분하기. 모든 가치관이 타협 가능한 것은 아니다. 타협할 수 있는 부분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박대현과 김지혜 부부의 경우를 보자.
박대현은 종교가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다. 매주 교회에 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아내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길 원했다. 김지혜는 종교에 관심이 없었다. 종교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강요받는 것은 싫었다. 이 문제로 두 사람은 결혼 전부터 갈등이 있었다. 신앙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종교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았다. 박대현은 김지혜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자신의 신앙생활은 계속 유지하고 싶다고 했다. 김지혜는 남편의 신앙을 존중하고 방해하지 않기로 했다. 가끔 중요한 행사에는 함께 참석하기로 했다. 제가 교회에 가는 걸 이해해 주세요. 네, 저도 남편 신앙을 존중할게요. 이렇게 타협 불가능한 영역을 인정하면서도 상호 존중하는 방법을 찾았다. 5번째, 단계별로 점진적 접근하기. 가치관의 차이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 급하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접근하는 것이 좋다. 윤태성과 서은영 부부는 생활 패턴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윤태성은 새벽형 인간이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좋아했다. 서은영은 올빼미형 인간이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이 자신에게 맞는 리듬이었다. 결혼 초기에는 이것 때문에 자주 다퉜다. 왜 그렇게 늦게 자, 건강에 안 좋아. 나는 밤에 더 집중이 잘 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패턴을 조금씩 맞춰갔다. 윤태성은 평일에는 일찍 자지만 주말에는 아내에게 맞춰줬다. 서은영도 중요한 일이 있는 날에는 일찍 자려고 노력했다. 완전히 맞출 순 없지만 조금씩 배려하자. 서로 힘들지 않은 선에서 조정해보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면서 적당한 균형점을 찾아갔다. 6번째, 명확한 기준과 원칙 세우기. 가치관이 다른 부부는 명확한 기준을 정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애매한 상태로 두면 매번 갈등이 반복된다. 홍성민과 김미경 부부는 돈 관리에서 의견이 달랐다. 홍성민은 투자를 선호했고 김미경은 안전한 저축을 선호했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야 돈이 늘어나. 위험한 투자보다는 안전하게 모으는 게 낫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정했다. 전체 수입의 70%는 안전한 저축과 생활비로 사용하고 30%만 투자에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 비율이면 둘 다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성도 확보하고 수익성도 추구하는 거네요.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있으니 매번 논쟁할 필요가 없어졌다. 7번째, 전문가나 제3자의 도움받기. 때로는 부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이럴 때는 전문가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장원석과 이지은 부부는 아이 진로 문제로 큰 갈등을 겪었다. 장원석은 아이가 의대에 가길 원했다. 안정적이고 사회적 지위도 높다고 생각했다. 이지은은 아이의 적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아이가 예술 분야에 재능이 있다고 봤다. 의사가 되면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 적성에 안 맞는 일을 시키면 아이가 불행해져. 이 문제로 몇 달을 다퉜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진로 상담 전문가를 찾아갔다. 전문가는 아이의 적성 검사와 성격 검사를 해봤다. 그리고 부모 각각과 상담을 진행했다. 부모님 두 분 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으시네요. 다만 표현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전문가의 객관적인 조언을 듣고 나서 두 사람은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 아이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보기로 했고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기로 했다. 8번째,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활용하기. 가치관의 차이를 약점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서로 다른 관점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송진우와 박세희 부부의 경우가 그랬다. 송진우는 꼼꼼하고 신중한 성격이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을 세웠다. 박세희는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성격이었다. 기회가 오면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을 좋아했다. 처음에는 이 차이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
너는 너무 신중해 기회를 놓쳐? 당신은 너무 성급해, 위험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장점을 발견했다. 송진우의 신중함이 큰 실수를 방지해줬고, 박세희의 적극성이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줬다. 당신 덕분에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었어요. 당신 덕분에 새로운 도전을 할 용기가 생겼어요. 이렇게 서로의 차이를 보완제로 활용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9번째,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 유지하기. 가치관의 차이는 한번 해결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관리해 나가야 한다. 정수호와 김영미 부부는 매주 토요일 저녁을 대화 시간으로 정해놓았다. 그 주에 있었던 일들을 공유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차근차근 이야기한다. 이번 주에 아이 학원 문제로 생각이 달랐는데 어떻게 생각해? 내 생각을 말해볼게. 당신 의견도 듣고 싶어. 이런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작은 갈등들이 큰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예방한다. 또한 서로의 생각 변화도 파악할 수 있다. 가끔은 외부 활동도 함께한다. 부부 모임에 참여해서 다른 부부들의 이야기도 듣고 새로운 관점을 얻기도 한다. 다른 부부들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구나. 저 부부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물어보자. 10번째, 인내심과 시간 투자하기. 가치관의 차이를 조율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일이다. 성급하게 결과를 요구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최동수와 한미선 부부는 결혼 초기에 많은 갈등을 겪었다. 성격, 생활습관, 가치관 모든 면에서 달랐다. 몇 번이나 이혼을 생각할 정도였다. 하지만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다. 상담도 받고 책도 읽고 주변 조언도 들었다.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결혼 첫 5년이 가장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대화한 덕분에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지금은 결혼 15년 차가 되었는데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부부가 되었다. 차이점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을 잘 조화시키는 방법을 터득했다. 가치관이 다른 부부들이 성공적으로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의 근본적인 가치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승부를 가리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누가 옳고 틀렸는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것일 뿐이다. 세 번째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큰 가치관의 차이를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작은 부분부터 타협해가면서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네 번째는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이다. 화가 나거나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대화를 중단하는 것이 좋다. 차분한 상태에서 이성적으로 대화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완벽한 해결책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타협점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어느 정도의 불만이나 아쉬움은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성공적인 타협을 이루어낸 부부들의 공통점을 보면 몇 가지가 있다. 우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바탕에 깔려 있다. 비록 생각은 다르지만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한다. 이런 존중이 있어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 또한 관계 자체를 소중하게 여긴다. 개인의 고집보다 부부 관계의 화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우선순위가 분명할 때 타협이 가능해진다. 무엇보다 사랑이 있다.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양보할 수 있다. 사랑 없이는 어떤 기술이나 방법도 소용없다.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하는 부부들에게 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 첫 번째, 차이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라. 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차이가 있는 것이 자연스럽고 정상이다. 두 번째, 그 차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라. 서로 다른 관점이 오히려 더 풍성한 삶을 만들어줄 수 있다. 세 번째,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판단하기 전에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알아보라. 네 번째,
작은 것부터 타협해보라. 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라. 5번째, 시간을 투자하라. 가치관의 조율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라. 6번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라.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우면 전문가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조언을 구하라. 가치관이 다른 부부의 삶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그 차이를 잘 조화시킨다면 오히려 더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서로 다른 색깔의 물감이 섞여서 새로운 색을 만들어내듯이 서로 다른 가치관이 만나서 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즐길 줄 아는 여유와 지혜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가치관이 다른 부부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다. 실제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더 단단해진 부부들이 많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더 성숙한 사랑을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가치관의 차이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그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부부가 되어가는 것이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 흥미롭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 배울 것이 많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접근한다면 가치관의 차이는 부부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차이 자체가 아니라 그 차이를 어떻게 다루는가이다. 지혜롭고 사랑스럽게 다룬다면 그 차이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될 것이다. 실제로 가치관이 달랐던 부부들의 성공 사례를 더 자세히 살펴보자. 김철수와 박영희 부부는 지금 결혼 15년 차다. 돈에 대한 가치관 차이로 수없이 다퉜던 그들이 지금은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부부가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둘 다 맞는 말을 했었어요. 김철수가 돌아보며 말한다. 저축의 중요성도 맞고 현재를 즐기는 것도 맞아요. 그들이 찾은 해답은 목적별 자금 관리였다. 생활비, 비상금, 투자금, 여가비를 명확히 구분해서 관리하기 시작했다. 각 항목별로 부부가 합의한 금액을 배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는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했다. 여가비 범위에서는 아내 마음대로 쓰게 해줘요. 비상금이나 투자는 남편 방식대로 하고요.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또한 월 단위로 가계부 정산을 함께 한다. 그 시간에 그 달의 지출을 점검하고 다음 달 계획도 세운다. 의견이 다를 때는 충분히 대화해서 결정한다. 이정훈과 최미나 부부도 현재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남편의 전통적 가족관과 아내의 현대적 여성관이 조화를 이루었다. 최미나는 현재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 풀타임은 아니지만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집안일과 육아도 부부가 분담해서 하고 있다. 완전히 제 뜻대로 된 건 아니지만 만족해요. 남편도 많이 변했고 저도 가족의 소중함을 더 알게 되었어요. 이정훈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아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멋있어요. 아이에게도 좋은 롤모델이 되는 것 같고요. 처음 생각과는 달라졌지만 지금이 더 좋아요. 조민수와 한수정 부부의 자녀 교육 방식도 성공적으로 절충되었다. 체계적 교육과 자유로운 교육의 장점을 모두 살리는 방향을 찾았다. 평일에는 기본 학습과 예의범절을 가르쳐요. 주말에는 아이가 원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하게 해줍니다. 둘 다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이도 이런 균형 잡힌 교육에 만족해 한다.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하고 놀 때는 마음껏 놀 수 있어서 좋다고 한다. 이런 성공 사례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된 패턴이 있다. 첫 번째는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잘못된 방법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계속 수정해가면서 최적의 방법을 찾았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방식만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 방식의 좋은 점도 받아들였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추상적인 합의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만들어냈다. 네 번째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했다는 것이다.
한 번 정한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했다. 반면에 실패한 사례들도 있다. 가치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갈등이 심화된 부부들의 특징도 살펴보자. 대부분 상대방을 바꾸려고만 했다. 자신의 방식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만 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또한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냉정하고 이성적인 대화보다는 감정적인 말다툼이 반복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건설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 무엇보다 관계보다 개인의 고집을 우선시했다. 부부 관계의 화합보다 자신의 신념이나 방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실패 사례 중 하나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 한 부부는 종교 문제로 갈등했다. 남편은 독실한 기독교도였고 아내는 불교도였다. 서로 자신의 종교로 개종하라고 요구했다.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았고 결국 이 문제로 이혼까지 했다. 아이들은 부모의 종교 갈등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다. 이런 경우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면서도 가정의 화합을 찾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너무 극단적으로 접근해서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가치관 차이로 고민하는 부부들을 위한 구체적인 단계별 가이드를 제시해보자. 1단계는 현재 상황 정확히 파악하기다. 어떤 부분에서 가치관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자.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2단계는 서로의 입장 들어보기다. 왜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되었는지 서로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자. 판단하지 말고 일단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3단계는 공통점 찾기다. 아무리 달라도 부부라면 분명 공통점이 있을 것이다. 그 공통점을 바탕으로 대화의 출발점을 만들어보자. 4단계는 타협 가능 영역 구분하기다. 양보할 수 있는 부분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을 명확히 하자. 모든 것을 타협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자. 5단계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 만들기다. 추상적인 합의가 아니라 실제로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을 만들어보자. 누가 언제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히 정하자. 6단계는 시행해보고 점검하기다. 정한 방법을 일정 기간 실행해보고 어떤지 평가해보자.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고 보완하자. 7단계는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다. 한 번 정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자. 상황이 바뀌면 방법도 유연하게 조정하자. 각 단계별로 주의할 점들도 있다. 1단계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을 피해야 한다. 당신은 항상, 당신 때문에 같은 표현보다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식으로 표현하자. 2단계에서는 진짜로 들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형식적으로 듣는 척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보자. 3단계에서는 억지로 공통점을 만들려고 하지 말자. 정말로 공통된 부분만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4단계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모든 것을 양보 불가로 정하면 타협이 불가능해진다. 5단계에서는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상적이지만 실현 불가능한 방안은 의미가 없다. 6단계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평가해야 한다.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봐야 한다. 7단계에서는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자. 어느 정도의 불편함이나 아쉬움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부부는 단순히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갖게 된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성숙함을 기르게 된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가치관 차이 해결을 위해서만 유용한 것이 아니다. 부부 관계 전반, 나아가 인간관계 전반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능력들이다. 결국 가치관의 차이는 부부에게 주어진 숙제이자 선물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더 깊은 사랑을 배우게 된다.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함께 견뎌내고 극복해낸 부부들은 더욱 단단한 사랑을 갖게 된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의 진정한 의미일지도 모른다.